실례지만 여기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미샤?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여긴 어디죠? 여긴 꿈방울 아니야. 우리의 의식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지. 이 꿈방울은 한 무명객이 은하열차에게 남긴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선물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 꿈세계 판매점 닥터 에드워드의 말에 따르면 꿈세계는 기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면 꿈방울도 생겨날 수 없대. 그래서 말인데 호텔 벨보이이자 은하열차의 친구 중 페나코니를 가장 잘 아는 미샤 네가 우리를 도와 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꿈방울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커다란 공간의 정체라면 열심히 떠올려 볼게요. 그럼 부탁할게. 히메코 언니, 난 잘 모르겠어. 대체 왜 미샤가 이 꿈방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은 확신이 아닌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미샤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내 추측이 맞을지도 몰라. 맞아. 너와 반디 씨는 이곳에서 죽음을 마주쳤어. 아니, 이제는 깊은 잠이라고 해야겠지. 깊은 잠과 꿈이 흐르는 암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게 이곳에 나타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냐는 거야. 지금까지의 단서로 보자면 그 우위는 아닌 듯해. 그러니 범인이 누군지가 한층 더 중요해졌지. 진실의 핵심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으니 미샤에게 시간을 주자. 분명 우리를 위해 꿈방울의 비밀을 풀어줄 거야. 근데 이 많은 문 중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 미샤, 혹시 알겠어? 아마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단번에 맞췄잖아!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완전히 다른데도 꼭 와본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안 살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 기억대로라면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면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거기서 시계소년과 함께 불을 쬐며 장작 타는 소리를 종종 들었죠. 그리고 맞은편 방은 장난감 방이에요. 전 상자에 담긴 장난감을 전부 펼쳐놓고 그들에게 이야기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죠. 어라? 그런데 전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긴 대체... 일종의 기억상실 현상인 것 같아. 걱정 마, 미샤. 누구든 과거를 잊어버리곤 하니까. 하지만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깊숙한 기억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야. 다시 말해, 그걸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방을 둘러보면서 기억이 좀 더 떠오르는지 볼까?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2개의 방을 둘러보도록 해요. 미하일이라? 우린 그가 시계공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그는 누구랑 대화하는 걸까? 미샤, 혹시 뭐 알고 있어? 죄송하지만 시계공에 관한 일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미하일은... 뭔가 떠오른 거야? 미하일은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에요. 할아버지? 뭐야, 설마 네가 시계공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시계공에게 후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흔한 이름이니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지도 몰라. 미샤, 그 미하일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그럼요. 미하일 할아버지는 항해사예요. 그 어떤 신비한 해역이든 위험한 폭풍우든 할아버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아직 젊은데 꼭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다고 했죠. 미하일이란 이름은 할아버지의 부모님인 위대한 바다 여행자 미하리와 일리스에게 물려받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는 돌아오실 때마다 제게 항해일지를 보여주며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제 꿈은 그분과 같은 모험가가 되는 거였죠. 확실히 시계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냥 동명이인인 걸까?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새로운 여정을 떠났어요. 얼굴을 못 뵌 지도 오래됐죠. 그러고 보니 시계소녀는 어디로 간 거지? 좋은 꿈 마을을 수호하러 갔나? 방에서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요. 종이새라면 제 친한 친구의 이름이에요. 너 종이새랑도 친구야? 네, 종이새, 시계소년, 거울아가씨는 모두 나침반호의 선원이에요. 종이새는 한 마리가 아니라 대가족이고 똑같이 생긴 형제자매가 아주 많아요. 그들은 거울아가씨의 지시에 따라 선상의 일을 책임지는 최고의 선원이죠. 선원? 종이새한테 그런 설정이 있었나? 미샤, 나침반호에 관해 더 이야기해 줄래? 나침반호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예요.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그 배를 타고 짙은 안개를 헤치며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해요. 그리고 시계소년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나침반을 조작해 모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 그런데 페나코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한 번도 좋은 꿈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지 않나? 듣고 보니 그런데요. 정말 이상해요. 제 기억 속 시계소년은 분명 신대륙에 도착했거든요. 아무래도 시계소년에게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것 같네.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전에 네가 앞쪽에 으리으리한 분수가 있다고 했어. 바로 여기야. 고여있는 물은 마치 보석처럼 돛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는 모든 이들의 꿈에 박혀있다.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날마다 파도 아래의 빛을 바라보면 또다시 이곳으로, 너희 곁으로 돌아오는 듯 하구나. 미샤, 또 뭔가 떠오른 거야? 이건 할아버지가 항해일지에 쓴 구절이에요. 항해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오후에 갑판 위에 서서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볼 때면 현관의 분수가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바다 위의 나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되지 않다고 하셨죠. 어떤 감정인지 나도 알 것 같아. 어디? 장난치지 마! 공감돼서 쉬어본 것뿐이라고. 고향을 떠난 모험가라면 누구든 저마다 마음속에 이런 분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바다 저편은 미지로 가득하겠지만 현관의 분수가 나침반이 되어 할아버지를 그리운 가족의 곁으로 인도하겠지. 맞아요. 미아이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저희는 분수에 나침반호를 띄우기도 했어요. 제가 만든 장난감배 말이에요. 그때 전 언제쯤이면 할아버지처럼 모험을 떠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미아의 할아버지는 웃으며 저더러 아직 너무 어리다고 했죠. 미하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공이 아니라 진짜 항해사인가 봐. 그런 것 같아. 미샤의 말대로라면 꿈방울 속 풍경은 미샤의 어린 시절 기억일 테고. 하지만 그렇다기엔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미샤는 페나코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양 행성에서 태어나 평범한 날을 보내는 아이여야 해. 혹시 비유일 수도 있을까? 바다가 기억의 영역을 뜻하는 걸지도 몰라.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기억이 분수처럼 마구 솟구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보면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할아버지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선 앞으로 가야겠지? 아니요, 왼쪽 길로 가야 해요.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쪽이 맞아요. 이 복도가 기억나요. 같이 가고 싶어요. 이 앞이 미아이 할아버지의 서재예요.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장소기도 하죠.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미샤 선장! 이제 선장! 방향을 잃은 끝에! 이 방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미샤! 드디어 왔어! 시계소년 여기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난 곳도 이 방이었는데. 벽을 빼곡히 채운 서적이 항해사 미아일 씨가 남긴 일지야? 미아이 할아버지는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마다 서재 책장에 항해 일지를 꽂아뒀어요. 이건 세계 곳곳을 탐사하고 남긴 기록이에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저 분수 같다고 했어요. 언제부턴가 바닷물이 사람들의 터전을 조금씩 덮치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의 안전한 터전을 위해 미아이 할아버지는 끝없이 항해를 떠나 바닷물의 근원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서재로 절 불러 항해를 떠나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마지막 항해를 떠나기 전 똑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저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제 모험은 이곳에 없으니 문 밖의 소리를 기다리며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하셨죠. 무슨 소리? 미아이 할아버지는 하늘에 더 넓은 바다, 바로 별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먼 여정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이를 태우고 끝없이 별바다를 오가는 열차가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열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절 부탁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제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 시작될 거라고 덧붙이셨죠. 열차? 바로 은하열차예요. 이제 생각났어요. 미아이 할아버지의 친구는 무명객 일행이에요. 그들은 별이 일으킨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세계에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제게 줬어요. 그건 미아이 할아버지의 보물이자 모든 항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물건이었죠. 할아버지는 앞으로 역경이 닥칠 테지만 이 회중시계의 바늘이 길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방 저편에서 열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맞아, 미샤! 그래서 우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따라갔어. 그렇지? 응, 그때 갔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꿈 건축 퍼즐이지? 우리 보고 출구로 바꾸라는 건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퍼즐을 어디서 찾는담? 기억나? 실수로 이곳에 들어왔을 때 신비한 조각을 얻었잖아. 모양이 딱 맞을 것 같아! 이 조각도 미샤와 관련이 있었구나! 이제 진실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 얼른 출구 너머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자.
도착했어요. 여기가 바로 제 시계방이에요. 항해를 떠난 미아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월드 아저씨는 제게 놀이방이자 비밀 아지트인 작업실을 만들어줬어요. 전 여기서 태엽과 톱니바퀴 수리법을 배웠어요. 정밀한 기계를 좋아했거든요. 나침반호 선장인 저는 동료인 시계소년 거울 아가씨와 함께 꿈에서 신대륙을 찾았어요.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꿈방울 속의 건물이 어릴 적 네 집인 거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 꿈방울이 제 집이에요. 아무래도 모든 게 기억난 모양이네. 잠깐! 나만 이해 못한 것 같은 이 소외감은 대체 뭔데? 마치 세븐스? 전에 얘가 자신에게만 보이는 시계소년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당연하지. 지금 곁에 있는 시계소년이잖아. 근데 꿈이 흐르는 암초에선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았나? 웰트 아저씨는 인사까지 했는걸? 은하열차 일행은 전부 동심을 가지고 있나 봐. 답은 바로 은하열차야. 얘의 경험에 따르면 반디 씨와 아케론 씨의 눈엔 이 시계소년이 안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열차팀 이외의 다른 사람은 시계소년과 이야기한 적이 없어. 특정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밈 생명체라니 꼭 누군가 무명객에게 남긴 밀서 같지 않아? 하지만 미샤한테도 시계소년이 보이잖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한 동료라지만 미샤는 개척의 길을 걸은 적이 없는걸. 그게 비밀의 핵심이야, 마치 세븐스. 다시 기억을 떠올려봐. 시계소년뿐만 아니라 열차팀 이외의 누군가가 미샤와 이야기하는 걸 본 적 있어? 그게 답이에요, 마치 세븐스 씨. 이 꿈방울은 제가 탄생한 곳이고 전 기억의 영역 민과 같은 꿈속 사람이죠. 원래대로라면 꿈방울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실과 기억이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시계소년과 이곳을 벗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시계공이 남긴 꿈방울이 텅 비어있던 건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제멋대로 떠나서 그런 거였어? 네가 들은 경적 소리는 페나코니에 도착한 열차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이면에 더 기나긴 이야기가 존재할 거야. 사건의 경위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본인에게 직접 듣는 편이 좋겠지. 네 이름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널 미샤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저를 도와 이 기나긴 여정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다시 제 소개를 할게요. 전 프레츠 스미르 은하계 루샤카 행성 출신이자 항해사 미하엘과 샤르의 양자예요. 두 분은 제게 두 분의 희망과 소원이 담긴 이름이라는 보물을 주셨죠. 레그워크 샤르 미하엘, 줄여서 미샤예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인 시계공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네가 시계공 본인인 거야? 아쉽게도 모두가 동경하던 좋은 꿈 거물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전 그분 인생의 축소판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와 동행한 이 아이는 어린 시절 그의 좋은 꿈 속 철부지 주인공이야. 시계소년의 좋은 친구이자 젊은 도제, 미래의 열차 정비사인 동시에 그의 일생의 개척의 시작점이기도 하지. 인생이란 여정의 끝자락에서 난 소중하게 여겨온 불씨를 가장 깊은 꿈속에 남겨두고 후대 무명객들에게 맡길 생각이었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멋대로 꿈방울에서 나간 걸로 모자라 사명을 완전히 잊고 말았지.
우스운 모습을 보여 미안하군. 태어날 때부터 개척을 원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미샤도 안내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자신을 호텔 벨보이로 착각하고 이 친구가 꿈에 처음 들어온 순간 그 앞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혼수 상태의 이 친구를 여기로 데려온 것도 그 아이일 테죠. 어쩌면 저희는 처음부터 시계공의 유산과 스쳤던 거 아닐까요? 나더러 평생 빙빙 돌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던 못난 친구가 하나 있었지. 그건 아마 모든 무명객이 거쳐가는 단계인 듯해. 하지만 너희는 끝내 날 찾아냈지. 어찌됐든 너희가 이곳을 찾아왔다는 건 시계공의 유산이 뭔지 궁금하다는 뜻일까. 내 사냥개에게 스텔라론과 거물의 부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리라 믿네. 우선 사과부터 하지. 스텔라론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미하일의 부는 떠도는 헛소문일 뿐이야. 어릴 적 나는 고향을 떠나 개척의 여정을 시작했네. 그렇게 곳곳을 누비다 결국 아스다나에 정착한 후 친구와 함께 태초의 페나코니를 세우고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 지금껏 노력했지. 난 평생 앞만 보고 달리며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수기 위해 노력해왔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에도 끝이 찾아왔어. 내 몸은 쇠약해졌고 누군가에게 맡길 만한 재산이랄 것도 없었지. 이 너덜너덜해진 열차에 유산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여전히 엔진실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것뿐이지 않을까 싶군. 페나코니가 어떤 상황인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네. 물론 나 역시 누군가 이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려주길 바라고 있어. 하지만 그 결정은 너희가 직접 내려야 하지. 개척의 길은 타인이 일궈내는 것이 아니니 말일세. 그러니 너희에게 줄 것은 이야기와 2개의 선물뿐이라네. 내 회중시계를 주지. 나와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해. 이렇게 많은 위대한 이들과 지금에 이르게 해준 시계라네. 그리고 내 모자도 받게. 그 항법사가 내 머리에 이 모자를 씌워준 후 난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리란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됐지.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군. 결정을 내렸다면 저 문을 열고 한 노인의 기나긴 꿈으로 향하게. 그럼 난 이 시간의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지. 자,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야. 뭐, 이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너도 참.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와. 여기까지 왔는데 전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겠어? 이렇게 되면 투표 결과는 2대1이네. 그럼 이 꿈의 종착지로 가서 미알 씨에게 우리의 결정을 전해주자.